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도시재생대학 1강 도시재생 꼼꼼하게 이해하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유혜연 교수입니다. 신월삼동 주민분들과 이렇게 도시재생대학을 다시 운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도시재생 꼼꼼하게 이해하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에서 이 도시란 무엇일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도시는 영어, 불어, 라틴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한정된 공간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각자의 책임과 의무, 권리를 갖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한정된 공간이라 함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적 공간인데요. 도시라는 공간을 떠올리실 때 대부분 집, 주택, 가로, 도로, 주차장 이렇게 공간을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 기존의 도시라는 의미에는 책임과 의무와 권리를 갖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형태라는 뜻이 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대 그리스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도 도시란 공동생활을 선택한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서 민주적인 토론으로 정치체제를 형성하고 함께 정한 규율을 지키며 사는 집단의 형태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즉, 물리적 공간보다는 함께 어떠한 규율을 만들고 서로 민주적으로 토론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의 구성의 중심을 이루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광장, 아고라였습니다. 이 아고라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건물들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요.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도시의 문제를 알게 되고 해결하면서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는 민주적이고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으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공간, 이 아고라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고라 하고 듣고 나니 우리 신월삼동에도 이런 아고라 같은 공간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놀이터일까요? 리빙랩일까요? 아니면 현장지원센터일까요? 분명 신월삼동에도 이 도시의 구성에 있어서 중심을 이루는 광장은 아니지만 광장 같은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중요한 공동체 중심의 도시, 이 의미 이외에도 우리는 물리적인 도시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미를 할 때 인구 규모, 상업적 기능, 행정적 기능 또는 물리적 현상이 집중된 영역이라는 의미에서도 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의 도시의 의미와 더 유사할 것입니다. 이런 도시는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초등학교 사회개념 사전 등등 여러 곳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뜻은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고 또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가옥이나 교통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들이 중첩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물리적 개념의 도시, 그리고 공동체 의견이 반영된 과거의 의미의 도시, 두 가지 의미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진정한 도시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에서의 도시란
도시를 이루는 시민 각각의 분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곳, 이게 바로 도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른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살아온 배경, 또 가족들의 구성원 모두 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도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A, B, C, D, E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다양성이 분명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될 경우 다툼이 일어나고 도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 즉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논의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신홀삼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이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도시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좋은 도시들, LA라고 들어보셨죠? 뭐 LA, 샌프란시스코 등등 100여 개의 도시에서 이런 끼리끼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브라질이나 중국의 신도시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을 텐데요. 이 끼리끼리란 뜻은 우리끼리, 너희끼리, 우리들끼리 이런 의미인데요. 영어로 gated community 개념이라고도 설명이 됩니다. 즉 gated, 문을 닫아버리는 커뮤니티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인종, 종교, 그리고 동성연애자, 또 연령별로 60대 이상, 80대 이상 이런 식으로 문을 닫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이 우리들끼리 살 거야 라고 결론을 짓는 그런 개념의 현상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거대한 땅에 높은 울타리를 쌓고 그 안에서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게 가능한 것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우리끼리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70대 이상의 고급 주택을 만든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70대 이상의 부유층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끼리끼리 만들어내고 그 안에 좋은 커뮤니티 시설, 운동시설, 병원시설, 상업시설, 또 학원시설 등등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또 여기에는 좋은 공원과 나무도 좀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운동공간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 우리 거야. 우리끼리도 이렇게만 해놓으면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고 높은 담장을 만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도시라는 게 이렇게 큰 공간이 있었는데 이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내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너무나 높은 담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게이티드 커뮤니티라는 끼리끼리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하나의 도시가 잘 움직이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도시를 보고 우리는 빗장 도시, 빗장 동네라고 합니다. 빗장 들어보셨죠? 그 문에 있으면 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크게 걸쇠를 잠그는 건데요. 서울의 사진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 라인을 따라가시면 높은 빌딩들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리고 그 아래는 기존의 노후주택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담장은 없지만 마치 두 지역이 영역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시진 않으시나요? 네, 여기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고 나면 나머지 기존에 있던 저층 주거지들이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서로 이렇게 대립이 되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높은 건물들이 생겨나면서 그룹이 형성되면 낮은 그룹의 기존에 살던 주거지들과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도시의 모습 어떠신가요? 살기 좋아 보이시나요?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시의 네트워크를 혈관처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나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한번 그려볼 텐데 나무에는 이렇게 뿌리가 있죠. 네, 뿌리가 있는데 기둥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줄기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줄기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잎이 나야죠. 잎들이 나무에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무에 꽃도 피고 잎도 생기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맺히죠? 네, 열매가 맺히겠죠? 이렇게 예쁜 열매도 맺히고 꽃도 맺히고. 그런데 가을이 되면 다시 이 낙엽들이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지고, 그럼 이 땅에서 뿌리랑 다시 만나서 다시 나무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안에 있는 생명체와 같은 혈관 구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도로 체계도 있을 수 있고, 우호수, 배수관도 있을 수 있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 전기선, 통신선,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혈관들처럼 나무의 가지 끝까지 연결이 되고, 계절이 바뀌면 또 다시 순환이 되고, 순환하는 그런 체계가 가능해져야 이 나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겠죠. 도시도 마찬가지로 앞에 페이지에서 그려드렸듯이 어떤 빗장으로 인해서 어떤 블럭 하나가 폐쇄되는 순간 도시 내에 혹덩어리 같이 변하면서 혈관이 바뀌면서 더 이상 도시 전체의 성장을 도와줄 수는 없게 되겠죠. 최첨단 빌딩 숲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많고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도시 구조체와 충분히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주위 환경과 근절된 이러한 게이티드 커뮤니티 현상은 신체 내부의 혈관 구조를 막아버리는 혹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에서의 이 도시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꾸준히 움직일 수,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신월삼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신월삼동이 이 정도 덩어리인데 여기에 신산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산마을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많은 지원을 받아서 계속 성장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린 여기에 게이티드를 치고 우리만의 커뮤니티, 우리가 받은 지원금이야, 우리가 발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변 지역에 있는 신월 3동 그리고 신월 1동 다른 지역들과 우리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게 바로 빗장도시, 빗장동네를 없애고 도시재생에서의 도시가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는 일시적인 소모품이 아닙니다. 잠깐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바로 시간, 우리들의 노력, 그리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단순간에 이렇게 변할 거야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좋은 도시를 이루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미지들에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주거, 교육, 교통, 안전, 의료 이런 좋은 시설들도 있어야 되고 문화나 여가가 가능한 공원도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쾌적한 환경, 소음이 없어야겠죠? 예쁜 경관, 또 일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도시를 이루는 요소겠죠. 그런데 이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뭘까요? 네, 맞추셨겠죠, 아마?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도시의 구성 요소가 없습니다. 도시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노력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도시는 닫혀 있고 죽어 있는 도시가 되겠죠? 바로 주민분들 한 분 한 분이 도시 재생에서의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자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담는 건축, 그리고 공간, 장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잠깐 건축과 공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가겠습니다. 건축하면 떠오르시는 게 뭔가요? 집이지, 학교지, 주민센터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는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건축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실 때 우리의 도시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는 물리적인 환경보다 공동체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더 좋은 도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마을의 좋은 장소는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마을의 공간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의 건축은 지금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 라고 의견을 많이 주실수록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은 무엇일까요? 집이지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은 집이나 성, 다리, 뭐 요즘 성은 없죠. 뭐 병원, 이런 일반적인 학교 이런 거겠죠. 구조물을 그 목적에 따라 설계하고 흙이나 나무, 돌, 벽돌, 쇠,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뭐 이런 구조체들을 구조 재료들을 사용해서 세우거나 쌓아서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입니다. 그래서 건축업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죠. 이런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물건, 건축물, 이것이 바로 건물입니다. 건물은 토지에 붙어서, 즉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토지죠. 토지에 붙어서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창문도 있고. 네, 제가 이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 그림이 정말 이상하죠. 원래 요거보다 조금 더 잘 그립니다, 주민분들. 네, 이렇게 우리 집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네,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주거나 업무, 영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건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어떤 시설물을 짓고 그게 용도를 부여해서 주민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건물인데요. 요즘은 토지 말고도 뭐 강 위에도 떠 있고 바다 위에도 떠 있고 하늘 위에도 떠 있고 이렇게 다양한 건물의 유형들이 나오고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의 어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원이라 하면 이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건축에서 이 arc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rchitecture라고 하는데요. 이 arch라는 단어는 모든 기술의 으뜸, 제일 중요한 기술 이런 뜻에서 왔고요. texture라는 거는 네, arch라는 것은 으뜸이란 뜻에서 왔고 texture라는 것은 기술이라는 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든 기술의 으뜸이란 뜻이 바로 건축이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기술로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란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과거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자의 뜻에서도 건축이란 단어가 왔고 해외 그리스어에서도 건축이란 단어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은 예술일까요? 아니, 건물이 건물이지 무슨 예술이야, 집이 집이지 라고 하신다면 우리 청수탕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지금 청수탕 건물이 예를 들어 이렇게 빨간색 그림처럼 생겼다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굴뚝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미술관에 가서 벽이 이렇게 있는데 회화 작품이 아주 멋있는 회화 작품이 이렇게 있고 제가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서서 이 그림을 관찰한다. 또는 이렇게 되게 멋있는 어떤 모양이 조각품 같은 게 있어서 이 작품을 제가 관찰한다. 또는 관람한다. 라고 하면 바로 회화와 조각과 같은 조형 예술이겠죠. 그런데 이 똑같은 그림을 여기에 옮긴다고 볼까요? 청수탕의 벽면에 청수탕을 기리는 어떤 작품을 그리고 또 청수탕에 원래 있던 굴뚝에 디자인을 잘 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던 제가 여기 서서 이 굴뚝도 볼 수 있고 또 여기 서서 딸과 함께 청수탕의 벽에 그림을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회화일까요? 아닐까요? 조각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건축은 바로 예술의 한 분야입니다. 공간적 구성체이기는 하지만 다음처럼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벽이나 내부 공간이나 또는 어떤 건물의 기존에 붙어있던 조형물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형예술의 한 형식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술관에서 보시는 순수 예술과는 당연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유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자유예술이 아닌 물질적 구성 조건과 실용성 측면에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도 공학적이고 기술적이고 또 실용적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예술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골목길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꿈주택 이런 거 하실 때 집이 튼튼하고 깨끗하고 좋긴 뭐 사용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좋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집도 외부에서 봤을 때 하나의 조형예술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마을의 건축물들도 외부에서 봤을 때 멋진 조형예술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도시재생에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는 방향이겠죠. 건축물들을 보다 보면 최근에는 이 이미지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데 가서 어떻게 살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주택도 또는 오피스들도 너무나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보면 조형물 같이 보이시죠? 물론 과거부터 오고 있던 한옥, 또 기와 목조 구조물의 주택들, 네, 이 부분들도 당연히 공존해야 되겠죠. 건축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간인데요. 건축은 어떤 축조물, 그러니까 뼈대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신다면 그 과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공간, 즉 여기서는 이제 주로 내부 공간, 외부 공간 중에 내부 공간 이미지가 더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공간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우리 마을에도 저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저런 카페, 저런 미팅룸,
저런 회의 공간 또는 저런 주택의 어떤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지 더 좋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은 대부분이 회의나 카페, 마을의 카페 이런 것들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주로 외부 공간을 장소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 장소에서 만나, 우리 놀이터에서 만나, 우리 공원에서 만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처럼 장소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친밀하고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데요. 특히 마을, 그러니까 신산마을 내부에 있는 외부 장소가 사실 경인 어린이 놀이터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외부 장소가 매우 아쉽고 안타깝고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시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물, 주택이나 병원이나 오피스, 학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쉴 수 있는 쉼터, 즉 휴게 공간인 외부 장소도 매우 중요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장소의 의미를 끝으로 한번 알아보면 구체적이고 독특해서 다른 장소와 구분되는 또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의미가 변화되는 것들을 장소라고 하는데 장소에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장소감입니다. 개인의 활동이나 의식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다가 감정을 불어넣는 건데요. 예를 들면 경인 어린이 놀이터를 떠올릴 때 얘들아 경인 어린이 놀이터에 가자라고 하면 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어린이들은 우리가 뛰어놀던 곳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고 또 어르신분들은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곳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개개인별로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다른 느낌의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을 형성하는 방법은 집단, 개인, 자연 환경, 인문사회 환경 등등 본인의 개인차에 따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장소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냐면요. 도시재생에 있어서 장소감으로 인해서 사회적, 시대적으로 같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대체로 같은 장소에 대해서는 같은 장소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운동장이 있는데 매주 일요일 오전에 우린 거기서 축구를 하자. 그러면 그 운동장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함께 축구하는 곳이라는 장소감이 생겨나고 바로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신산마을에 어떤 골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매주 목요일 낮에 낮 2시에 이 골목에서 우리가 모여서 쓰레기를 줍자라고 약속을 하고 10명이 1년 동안 이 골목에서 쓰레기를 계속 주었어요. 그럼 이 골목은 어떤 장소로 변할까요? 이 10명의 주민들에게 우리가 깨끗이 바꿀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공간으로 느낌을 갖게 되고 이 10명은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장소는 정말 중요하고요. 또 장소감을 서로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성은 장소의 위치, 입지하고 있는 시설, 또 집단의 행위 차원에서 의식을 표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들 굉장히 친근하시죠? 다 어디죠? 네, 신월상동들에 있는 이미지들인데 특히 어떤 장터 공간이 있다고 치면 시장 골목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 시장이 개선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상인회에서 예를 들어 함께 고치자 라는 사회적 의식을 표출하고 이 장소에 대한 특성을 바꿔가는 행위도 가능해지는 거죠. 도시재생에서의 도시적 물리적 공간으로 보면 건축도 있고 장소도 있고 내부 공간도 있는데요. 건축물은 아마 주민분들 스스로 주택을 변화시키는 것, 또 구청이나 센터 차원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드리는 것이라면 장소성, 장소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산마을의 장소성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공간, 건축, 도시로의 변화를 원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강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